반갑습니다.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한 30년 정도 했는데 퇴직 이후의 삶 자체가 이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녹록하기보다는 재앙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이 퇴직 이후의 삶이 상당히 길고, 근데 그걸 대비를 못하는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래 설계하는데 퇴직 이후의 삶, 아니면 지금 재직하면서도 그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누구나 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근면성실하게 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누구나 다 이 남자라면 가장이라고 하면은 처와 자식을 위해서 나름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쓰는 돈은 아깝고 그래서 근검절약하면서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명품 안경, 선글라스를 사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딸이 그 대학교 1학년 때 걔 방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명품 선글라스가 서너 개 굴러다니는데, 그걸 보고서 속으로 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그 레이벤이라는 선글라스를 처음, 그것도 직구로 16만 원 주고 사봤는데, 그렇게 근검절약하면서 사는데도 많은 사람이 일만 죽도록 하는데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 매스컴에 늘 나오는 7, 80대의 어르신들이 80% 이상이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양반들도 근검절약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냥 일만 죽도록 했는데 죽을 때까지 지금 먹고 사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정답이 없고 공짜가 없고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정답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거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설계를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고통스러운 게, 특히 나이 들어 이제 고통스러운 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생스러운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나이 먹어서 냉대 받는다는 거, 대접받지 못한다는 거 참 어찌 보면 참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그 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고민하는 것. 나이 먹어서 노후에 머리가 맑아야 되는데 늘 뭔가 부족하니까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방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만 쌓이는 거죠. 더 한심하고 고통스러운 건 네 번째가 노년에 한가로운 거. 이거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가끔 동네 뒷산에 이제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데, 이제 올라가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몸풀기 체조도 하고 아령도 하고 벤치프레스도 하고 뭐 철봉 턱걸이, 어떤 양반은 뭐 나무에 등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등치기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등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나무. 이거 희한한 운동 자세죠. 하여튼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젊은이 못 잡는 체력을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체력을 이 양반들이 주체할 데가 없다는 거죠.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집에 가봐야 반기는 사람도 없고 눈치만 보이고 딱히 갈 곳이 없으니까 집에는 안 내려가시고 그 운동하다 말고 이제 노닥거리면서 이야기꽃만 피우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 어르신들의 삶이 시골 어르신들의 삶이 훨씬, 도시 어르신들의 삶보다는 시골 어르신들의 삶이 질이, 퀄리티가, 행복 지수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사람들은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일도 없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이게 정말 지옥과도 같은 것이에요. 제가 뒷산을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제 가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좀 꾸물꾸물 하더라고요.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제가 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뒷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궂은 날에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꼭 그래도 올라가면 한두 분 정도가 운동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저도 옆에서 이제 이렇게 좀 몸도 풀고 하는데, 뭐 약간 몸이 불편하신 양반이 이제 지팡이 짚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불편하신 몸이 이제 지팡이 짚고 이제 올라오니까 한 양반이, 거기서 운동하던 한 양반이
어르신이 그분을 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날이 궂은데 집에 계시지 위험한데 조심하셔야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게 지팡이 쥐고 다니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신 이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왔다 가지 않으면 하루 보내기가 힘들어 이 얘기하시는데 뭐가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다는 거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 양반 얘기가. 그러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지팡이 짚고 비가 보실보실 구질구질 오는데 그걸 왔다 가야 2시간, 3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우리 같으면 한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거리를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오는 게 건강도 생각을 하면서 오시는 거겠지만은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시간을 집에서 3시간, 4시간을 그냥 부조처럼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여기 오지 않으면 하루가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의 일 같죠? 제가 보는 사람들, 제가 만났던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일하고 싶다는 메아리가 전 들리더라고요.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제가 헬스클럽을 20년 다니고 있습니다. 정확히 24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 문을 닫았지만 그 헬스클럽을 22년을 다녔는데 거기가 대중목욕탕이 있어요. 대중목욕탕에 운동도 하고 목욕도 즐기고 그 목욕을 잘하면 혈액순환이 좋거든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거기 대중목욕탕 플러스 헬스를 활용을 하시는데 다른 데보다 좀 비용이 비싸죠. 근데 대중탕에 이발소가 있어요. 이발소가 있는데 그 이발소 사장님이 한 살인가 이 정도 되셨는데 매일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보증금 5천만 원 냈는데 보증금 넣고 출근비도 하루에 10,000원씩 낸대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했는데 수입이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제가 한번 봤어요. 이 사장님이 하루 일과를 보니까 졸리면 자고 장기 두고 싶으면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싶으면 바둑 두고 또 멤버들이 일주일에 2번씩은 또 고스톱 치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스톱도 치고 또 몸이 찌부둥하면 목욕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손님이 와서 머리 깎자면 머리 깎고 돈 벌고 제가 볼 땐 신선 노름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맨날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생각 좀 바꿔봐.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사장님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장님이 제일 부러워. 그러니까 뭐가 부러워요? 그러더라고요. 정년이 없잖아. 그 사장님 나이에 파우더공 가보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사장님 머리 깎자면 깎고 졸리면 자고 장기도 자면 장기 두고 고스톱 치면 고스톱 치자고 하는데 사장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는 내가 다 사장님이 제일 부러워. 할 일이 없어 오랜 세월 놀지 않는 것. 그게 복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체육관에 그 형님들 보세요. 어르신들. 직업이 뭐예요? 장로 목사. 지금 20년 놀아 이 사람들. 지공선사. 세월 보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기간 노는 인간들, 목사,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 지공선사 아시죠? 지하철 공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체육관 주인이 싫어하는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하루에 2번씩 오신다고. 새벽에 아침 5시 목욕탕 문 열면 그때 와서 목욕하고 올라가서 체육관 가서 노닥거리다가 한 11시쯤 가서 식사하시고 점심 먹고 한 1시간 자고 2시 돼서 다시 체육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하고 또 체육관에 올라가서 운동하는데 운동을 하는 건지 노인정인지 노닥거리다 그러다가 목욕하고 6시에 집에 가시면 그게 하루 일과예요. 근데 체육관 목욕탕 주인이 하루에 2번씩 오는 사람 물 쓰고 수건 쓰고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이 양반들이 그 눈총을 줘도 악착같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사장님 보세요. 사장님은 그렇게 어우러지면서도 돈 벌려면 돈 벌고 얼마나 좋소. 정 무리하시면 신문 보고 세상 공부 좀 해보셔. 그러면 손님들하고 머리 깎을 때 그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정말로 이 양반이 그 뒤로 신문 사서 제가 볼 때 중학교도 안 나오신 것 같아. 글 써놓은 거 보면 한문 공부도 하고 그대로 농담도 잘하고 사고가 바뀌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매일매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들한테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졸면 자고 졸리면 자고 돈 벌려면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벌써 그게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 75인가 6 되셨는데 지금도 이발소에서 머리 깎고 목욕탕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사장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가장 큰 변화가 여러분들 상대적인 빈곤감. 이제 빈부의 격차가 점점점 심해지는데 제가 옛날에 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강의를 지금 30년째 하고 있지만 제가 한 15년 정도는 한 20년 정도는 생산성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라는 책이 있어요. 장하준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누군지 아시죠? 상위 1, 2%에 드는 그들이 세상을 좌우하거든요. 좌지우지하는데 그들의 힘을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감이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늘이 더 많다는 거. 하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평생 직장,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이 없어진 시대는 옛날이고 평생 직업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5년도인가에 KBS에서 명견말리를 방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년 안에 지금의 일자리 50%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벌써 9년,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50%에 25%가 사라졌다는 얘기. 더 많이 사라졌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4자가 죽을 4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량 학살의 도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고령화 사회.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얘기하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살고 싶지라도 오래 살아야 돼요. 근데 일은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럼 자칫하면 장수가 축복이어야 되는데 저주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걸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은 직장인이 퇴사 이후에 정년까지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인 삶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활비를 벌러 다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60 넘어서까지 죽도록 일을 했는데 쉬어야 될 판에 여유 있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제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죽도록 일만 하는데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걱정을 할까?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래된 패러다임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게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래된 패러다임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녀 교육 스펙 만들어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펙에 왜 투자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 자식한테 엄청나게 내가 잘 못 먹어도 자녀들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어쨌거나 확률은 높겠죠. 그 다음에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행복한 미래가 인생이 보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래서 스펙 7종 8종 세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지금 한국에는 대학이 세 종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서울대, 서울대학교, 서울대 상대,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대학교,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서울대 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그 서울대를 가는데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가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가 애의 체력, 네 번째가 아빠의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2022년도에 아마 지금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 스마트폰에서 강남 유치원생 오모군의 하루 이거 한번 쳐보세요. 지금 한번 쳐보세요. 유치원생의 하루 스케줄이 살인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지금도 엄청나게 또 돌아다니는데 이 유치원생이 아침 8시에 기상해서 영어 문장 외우고 20분간 밥을 먹고 아침밥을 먹고 그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애도 아니고 그냥 아주 어린애죠. 어린애. 유치원 나이네가.
그리고 9시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영어 유치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제도를 모시는 거죠.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그리고 3시 30분부터 4시 반까지 1시간 동안 피아노 학원에서 또 피아노를 칩니다. 제가 볼 때 숨 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4시 반부터 5시까지 또 유치원 숙제를 합니다. 이게 초등학생 얘기가 아니고 유치원생입니다.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 영어 스피킹 과외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이게? 유치원생 강남 오목군의 하루가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친구 그 여동생이 그 손주가 이제 그 집에 와서 노는데 막 뛰어다니길래 이제 우리 친구가 야단을 쳤대요. 이놈들 조용 못해. 그러니까 친구 여동생이 오빠 애들 야단 치지 마. 쟤네들 귀한 애들이야. 뭔 소리야 니가. 쟤들 한 달에 2천만 원씩 써. 어? 여러분들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 같죠? 얘가 5시부터 6시까지 영어 스피킹 과외를 하잖아요. 영어 유치원을 5시간, 6시간을 다니면서 그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얼마다 얘기하면 까무러치니까 그 아까 상대적 빈공감을 또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엄마와 영어 동화책 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시 30분 자유시간, 그리고 지침을 한대요. 이게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도 이렇게 못해요. 근데 이 유치원 아직 뼈도 아무지 않은 애를 하루 종일 내모는데 여기 교육비는요, 여기서 얘기하면은 진짜 사회 문제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투자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벌써 한 10년 전 얘기인데 여러분 치킨트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치킨공화국? 이것도 한번 쳐보세요. 스마트폰에서 한번 쳐보시면 2014년도 우리나라의 자화상인데 지금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영업 중에서 가장 많은 집이 치킨집이거든요. 지금도 3만 5천 개에서 4만 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가게 차리는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고 그냥 또 인수하면 별로 바꿀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른 사람 인생 같죠? 여러분 자식 인생이고 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치킨 공화국에서 치킨을 이것을 시켜 먹는 사람이 있고 배달하는 사람이 있고 튀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도 또 신분 차이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대에 확실한 것은 치킨뿐인지도 모르죠. 청소년들의 이 자조가 뭔지 아세요? 어차피 치킨이나 배달할 인생들인데 어른들은 결국에는 나이 먹으면 치킨이나 튀길 인생이라고 확실하게 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어른들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런 자주들을 어른들이 모른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네들 얘기가 1, 3등급은 시켜서 먹고 4, 5등급은 배달하고 7등급에서 9등급까지는 튀기고 이게 바꿀 수도 있겠죠. 1등급에서 3등급은 집에서 시켜 먹고 그 밑에 등급 애들은 튀기고 그 밑에 등급은 라이더가 되는 거죠. 라이더가. 한 고등학생들이 만들어서 유행시킨 말이에요. 이게 중학생들까지 널리 회자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쳐보세요. 서초구의 한 모 고등학교의 학생이 이거를 치킨 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설명은 못하는데 인문계든 자연계든 결국 대학을 간다고 하면 흘러가서 만약에 아웃이 됐을 때 사업을 해서 실패하면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 실패를 해서 자살하지 않으면 결국 흘러가는 게 어디냐? 치킨집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치킨 배달을 하지 뭘 배달하는 인생이 되는 건데 커가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네들 애당초 기대하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한번 등급이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것들 이 아이들 뇌리에 확실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과 등급 사회에 대한 그 유전자 아이들은 이걸 이제 거부를 하고 또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 가면 특목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사고라든가 외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요 그게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비쌉니다. 근데 거기에 갈 수 있는 애들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줄 서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현상을 알고 본인들이 이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모들은 그걸 모르고 무조건 잡아서 그냥 교육을 시키려고 난리를 치죠.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연봉이 높은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고 좋은 직장은 행복한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는 착각. 그래서 자녀들한테 스펙을 만들어주겠다고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투자비를 이제 교육을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게 아낌없이 투자를 해봐야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초중고 대학교 5학년 수 그때 그 뭐 또 다른 스펙을 만들어주겠다고 20년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직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죠. 제 친구가 리먼 사태 때 그 2008년도인가 기억하는데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어요. 정리해고 당하니까 한창 돈 들어갈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하겠어요? 만만한 게 자영업이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방 하다 망하고 단란주점 하다 망하고 어쭈구리 하다 망하고 손대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면 뭐가 나와? 빚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와이프가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고 와일드한 여자인데 여자가 또 덩치도 있는데 나이가 이제 50 중반 뭐 60 가까워지니까 이게 여자가 아니고 남자잖아요. 그 친구에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너는 이거 지시려고 돼. 너는 이래. 너 인간아. 너는 일하지 말고 놀아라. 왜? 손대는 데마다 이게 빚을 계속 지니까 차라리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가사의 보탬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와이프한테 용돈을 다 쓰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필요할 때마다 돈 2, 3만 원씩 받아 쓰는데 이 친구가 친구들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친구 만나고 싶어도 친구 만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애경사도 참석을 못해요. 축의금, 부의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당히 오랜 시간 잠수를 탔습니다. 잠수를 탔는데 올해도 잠수를 탔던 친구가 어느 날 상가집에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곳에 지금 편의점 현금 수송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는 자기가 차량을 구입해서 그때 차가 중고로 샀는데 한 2,500만 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들고 이제 들어가서 그때 뭐 300인가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마누라 안 맞아 좋고 여러분들 이게 행복한 거예요? 와이프 안 맞아 좋다고 하니까 이게 홍성에서 근무를 하는데 올라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누라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해서 좋고 옛날에 몇 년간 와이프한테 돈 뭐 10,000원, 20,000원 다 쓰는데 와이프한테 돈 달라는 소리가 이게 죽기보다 좀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거 지금 마루한테 이제 돈 갖다 줘서 좋고 100만 원씩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 감가상각비 50만 원 빼놓고 수리비 50만 원 빼놓고 그 자기 비자금 50만 원 빼놓고 그 50만 원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 비자금 만들어서 좋다는 거예요. 50만 원. 그 50만 원 비자금 왜 만드느냐 하니까 내가 놀면서 와이프한테 돈 1, 2만 원, 2, 3만 원 탈 때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기는 악착같이 50만 원씩 지금은 돈 쓸 일도 없지만 50만 원씩 그 비자금을 저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통장에 쌓일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는 지금 정년이 없어서 좋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힘이 남아 돌면 아프지 않으면 80까지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무의도식하지 않고 일을 하니까 그것 자체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나이가 먹으면 없어지는 것, 노년의 4가지 삶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일, 세 번째가 친구, 네 번째 꿈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 친구가 백수생활 오래 하다가 일을 하니까 이 친구가 뭐가 생겼어요? 일이 생기니까 꿈도 생기고 또 친구도 다시 만나게 되고 건강도 되찾게 되고 더 좋은 거는 사고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게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적은 나이가 아닌데, 여러분들 와이프가 용돈 줘서 용돈 받았으면, 상식적으로 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 용돈을 받아 써보세요. 그게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그거를 20, 30년 용돈 받아 써보세요. 그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평생 직장도 없고 평생 직업도 없는데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걱정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펙을 만들기에 투자했지만 냉철하게 얘기하면 스펙 투자비 회수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입니다. 돈 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된 직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입사해서 그 회사에서 자기가
7, 8년,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가 이제 주된 직장이라고 하는데 2023년도 11월 달에 일반 신문에 늘 많이 나왔던 평균 근속 연수가 14.5년, 50.5세에 이제 평균 이제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45세. 그리고 기대하는 만큼의 연봉을 주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어디는 뭐 5천만 원, 6천만 원 그런 회사는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고 2023년 11월 달 기준으로 현재 근로소득자, 봉급쟁이의 55%가 3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세전 금액이 300만 원이니까 가처분 소득이 250밖에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요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직장인이 생활비를 벌겠다고 뭘 합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부업이에요, 부업. 옛날에 투잡, 쓰리잡, 요새 N잡러라고 합니다. 그 부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생활비 플러스 고용 불안에 대한 것 때문에 미래 직업 탐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똑똑한 거죠. 그 나이 지금 60대가 된 사람들은요, 부업이라는 게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속된 표현으로 그냥 개고생하고 있는 거죠. 평생 직장 없습니다. 평생 직업 없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장수환이라는 친구가 쓴 이게 공동으로 집필을 한 책인데 퇴사 학교라는 책에서 잃어버린 20년을 강조합니다. 제가 거기서 보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지금 우리나라 학교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 자체가 수십 년 전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부모가 그 벽돌 공장에 똑같이 집어넣어서 획일적으로 벽돌을 찍어내는데 거기서 튀어봐야 벽돌이요, 벽돌. 그래서 퇴사학교라는 책이 제목이 퇴사학교니까 퇴사를 부추기는 것 같죠? 퇴사를 부추기는 책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는 퇴사는 퇴사한 것보다 훨씬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학교라는 개념에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미래를. 그래서 어렵게 입사한 직장, 근속연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된 직장에서 50.5세에 퇴직을 하고 핵심 경력되는 회사에서 평균 14.5년을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정년 60까지 가는 사람이 약 9.7%. 이게 경향신문 23년도 11월 12일자 신문입니다, 이게. 근데 법정 60세까지 정년 가는 사람들은요, 좋은 회사, 그러니까 대기업의 생산직에 있는 분들, 60세까지 포근하게 갈 수 있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현장 사원들도 60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펙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근속기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제품을 기업에서 새로 개발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커피 같은 거를 하나 개발한다. 과자를 하나 개발한다면 모든 제품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가 있어요.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도입기 25, 성장기 25, 성숙기 25, 쇠퇴기 25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히트 상품이 나오면 쇠퇴기가 굉장히 길어지게 연결이 될 수가 있죠. 변하지 않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 브라보콘이라든가 새우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쇠퇴기가 거의 없이 좀 제거 회사의 대표 상품이 돼서 오래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직장인들, 우리 사람들은요, 인생 수명 주기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어요. 도입기, 부모가 학비를 부담하는 시기죠. 그 성장기하고 성숙기가 결국 요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 입사해서 성숙기가 이제 퇴사하는 시점인데 요게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출은 어때요? 쇠퇴기, 사망할 때까지 지출 비용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소득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20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20살에 입사를 해서 공기업에 들어가서 60까지 근무했다면 40년의 근로소득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스펙을 만들어주겠다고, 왜? 직장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도입기가 30년, 30살까지 가면서 20년 또는 20 몇 년을 스펙을 만들어주는 시간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20살에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30 넘어서 근로소득을 창출하다 보니까 한 45세 중반쯤 돼서 아웃이 된다고 하면 주된 직장에서 이렇게 이제 아웃이 되잖아요. 그러면 45세쯤 아웃이 돼서 다른 이제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다 보면 소득이 어떻게 해요? 성장기, 성숙기라는 개념 없이 그냥 급전직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출 항목은 그대로 있고 소득은
확 줄어버리면 그 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대로 노후까지 연결된다는 얘기요. 돈 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후에 먹고 사는데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스펙을 투자해서 회수 절대 못합니다. 투자 그리고 휴지보다 못한 졸업장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패러다임은 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야 미래가 보장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니는 직장인들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죠. 그리고 직장이란 바람막이가 있으니까 울타리가 있으니까 안정감을 느끼죠.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때가 되면 월급이 나오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금액이 만족스럽지는 않죠. 근데 알뜰히 살면 몇 푼 저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짱 편하게 지낼 수도 있죠. 여러분 직장인은 갑이 아닌데 갑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요 노심초사예요. 회사에서 만약에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100만 원을 그 집사람한테 갖다 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영업자가 집사람한테 100만 원을 갖다 주려고 하면 매출이 500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 500을 벌려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훌륭한 재테크, 최고의 재테크 방법은 뭐냐? 제가 강의 중에 복창을 시킵니다. 버텨라고. 버티는 것이 회사를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들 잊고 있더라고요. 퇴직과 은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 자체가 퇴직은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퇴직이라고 하고 은퇴는 물러나서 숨는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백수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 근처에 읽었던 책이 얼마 전에 읽었던 백세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세 인생이라는 책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들인데 학교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일을 하고 이제 일을 하면 회사에 들어가죠. 그리고 퇴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몇 년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 그게 이제 그 100세 시대가 아니고 한 70 정도 살 때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의 삶은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100세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교육, 일, 퇴직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20에서 40년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 20에서 40년을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가장 한심한 일이 뭐예요? 노는 거거든. 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직업을 창출하려면 재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는 경력 관리도 옛날에 한 1단계였지만 지금 서너 단계의 경력 관리 단계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근데 20, 30년 몰빵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여력이 나올 수가 없죠. 투자한 거 갚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요?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자본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돈이 주인인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세상이라는 얘기요. 근데 이게 점점점 아까 제가 얘기한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한참 길어지는데 제가 이거만 가지고도 강의할 때 2시간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드리면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수학이 60점이에요. 이제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나 수학 학원 좀 보내줘. 좀 비싼 걸로. 그러니까 애가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내야죠. 아까 강남 오목군에 하루 그 정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과외 그룹 과외 같은 거 하려면 100만 원, 200만 원 되겠죠, 요새요? 그러면 월급 300만 원짜리가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해 보세요. 빚이지, 빚. 거기서 이제 빚 내서 이제 한 6개월을 이제 딱 투자를 했더니 애가 흥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좀 더 투자해줘. 왜? 그러니까 아빠 이번에 80점 받았어. 6개월 만에 20점이 늘었으니까 딸이 흥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아빠 좀 더 투자해줘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가외를 했는데 좀 더 쏴라 하는 얘기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6개월 만에 애가 20점이 올라갔어요. 좀 더 쏴라. 그럼 달러편 내서라도 보내주죠, 여러분. 대다수가. 그게 그래가지고 너 그 몇 점까지 올릴 수 있어? 아빠가 더 투자하면 지금 80점에서 한 90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물어보면 열의 9은 투자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부익부 빈익빈이요. 부자 좋은 일 시키는 거요. 지금 요새 얘기하는 서울에 있는 뭐 스카이, 카이스트 여기 가려고 하면요. 과목 수학에서 한 개 틀리면 그건 못 가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어차피 못 가는 거야. 90점 맞으면 내가 갈 수 있어요? 기분만 좋아지는 거지. 차라리 그 돈을 모으고 모아서 나중에 애가 세상 사는 지혜를 배웠을 때 그걸 몇 억을 모아서 애들한테 주면 그게 시드머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돈이 돈을 만드는 세상인데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데 그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부모의 사고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대물림된다는 얘기요. 제가 요새 굉장히 그 고무적인 것들을 봤는데 부무경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데는 정해진 직업이 없죠. 근데 우리의 패러다임은 부자가 되는 데는 정해진 직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그게 정해진 직업이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 노노의 공자가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비록 남의 말을 모는 마부의 직업이라도 가리지 않고 하겠다. 여러분들 공자가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공자는 대학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공자의 직업이 뭐였어요? 평생 벼슬 한번 해보겠다고 유세를 다녔지만 결국 그 벼슬 자리 얻지도 못했어요. 결국 나이 먹어서 고향에 와서 마지막에 한 일이 뭐예요? 요새로 말하면 학원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곤궁하게 살다 가신 거죠.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잘 바꿔 타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데는 직업이 귀천이 없습니다. 이게 그 사기에 나오는 화식열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을 갖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죽도록 일만 하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자식들한테 가난과 학벌까지 대물림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졸업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쓸데없이 투자하지 말고 모았다가 자식, 그러니까 평생 직업을 만들어주는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저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 중학교 동창 애들을 지금 한 10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한 30년 넘어서 이렇게 만났는데 옛날에는 이게 서로 연락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지금 한 10명이 만나는데 살아온 것들을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너 뭐 대학교 나왔니? 고등학교 나왔니? 그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먼저 이렇게 가끔 만나는데 밥값을 내는 애들은 보면 고등학교 졸업한 것 같고 술값을 내는 애들은 중학교 졸업한 것 같고 뒤에서 뻘쭉하게 서 있는 놈들은 대학교 나온 것 같고 백수예요, 백수.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일을 하니까 사고 자체도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괴팍하지가 않아. 일을 하니까. 근데 이 대학교 나온 것 같은 새끼들 오랜 세월 놀다 보니까 굉장히 괴팍해지더라고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자식이나 주변의 친인척들 이런 패러다임을 좀 바꿔주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 뭐 40대 50대들 흔한 말로 뭐 스카이 뭐 카이스트 안 나오신 분들이 이제 그 평생 직장을 또 오래 다니고 싶다고 이제 스펙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강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이제 뭐 대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렇게 또 투자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판을 바꿔보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또 세상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달리 살 수도 있고 베네치아 구겐하임 미술관의 그 벽화에 있는 건데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보다가 이 이탈리아 그 베네치아 도시가 그 도시의 입장료를 받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구겐하임 미술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덧붙여가지고 꿈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먹고 사는 걱정도 별로 없겠죠. 노후에 한심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